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대기업에 합격하고 청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저는 기계과입니다. 기계를 좋아했었고 흥미가 있었어요.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었죠. 22살 젊은 나이에. 제 학생 때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학생 때 노는 걸 좋아했어요. 노는 걸 좋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겪어보셨을 거예요. 상한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 시력이 보통 똑같다, 그쵸? 제가 초등학생 때 시력이 1.2, 1.2 이랬어요. 아니, 정확히는 1.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한쪽이 눈이 나빠졌어요. 1.2, 1.5 이런 식으로 됐던가? 하여튼 0.3에서 0.5 정도가 되었죠. 이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이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두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잘 못 봤어요. TV를 보는데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토를 했습니다. 토가 나오고 막 멀미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알게 됐거든요. 이게 시력 차이에 의해서 두통이 오는 거다. 이거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TV는 못 보죠. 일시적이었어요. 잠시였거든요.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 없었어요. 그 다음에 버스를 타도요. 버스를 타도 바깥 풍경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오래 못 보고 있겠는 겁니다. 보면은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버스 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왜냐하면 바깥 창문을 보면 멀미가 나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자리 양보하기 싫어서 뭐 고개 숙이고 있냐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뭐 양보해 드렸고요. 여담이고.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컴퓨터도 못 하지, 게임도 못 타지, TV도 못 보지. 뭐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 한 3개월, 4개월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시력이 맞춰지더라고요. 1.2, 1.2 이런 식으로 맞춰졌습니다. 나중에는. 근데 그 사이에 할 게 없잖아요. 어렸을 때 그때가 중학생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느냐?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좀 재밌게 봤던 책이 뭐 무협 소설 이런 것도 좀 보고요. 만화책 이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그 중에 인상 깊었던 책이 묵향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1권에서 5권까지만요. 어쨌든 여담으로 그렇고 어쨌든 그 짧은 한 2, 3개월의 순간이 책에 대한 흥미를 붙이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돈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요. 이게 막 찾아서 읽어야지 이런 거보다 재미있어서 많이 읽고 있고요. 어쨌든 제 이야기를 마저 하자면 20대가 되기까지 저는 기계를 배웠습니다. 실업계라고 하죠. 요즘에도 이 실업계라는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실업계가 있었고 인문계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2000년대 초반, 중반 이쯤 되었을 거고요. 저는 둘 다 갈 수 있었지만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저보다 위에 형제가 있겠죠. 인문계를 갔어요. 갔는데 이때 뭘 하느냐? 야간 자율 학습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저녁 10시까지 있다가 공부하다가 집에 오고 뭐 학원 같은 건 배제하더라도 이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인문계를 선택하지 않고 실업계를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기계라는 게 재밌었어요. 저는 실업계를 갔고 그때 선생님이 대한민국 명장이었어요. 기계 쪽으로 대한민국 명장, 이게 명장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어쨌든 명장이셔서 그때 기계를 좀 배웠어요. 이때는 뭐 그 기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았고, 그냥 하니까 하는 뭐 그런 느낌이었고, 재밌었어요. 어쨌든 조금 재밌어서 전문대를 진학을 했을 때 기계과도 갔습니다. 마찬가지 기계과도 갔고, 이때부터 기계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흥미도 있고, 이게 FE라고 하죠. 기계과 제일 먼저 가면은 철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철이 원소 기호가 FE고, 이게 딱 아마 공학 계열 나오신 분들은 이 영상 보면서 다 이해를 할 거예요. FE 상태도라는 걸 배워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그리고 FE 철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배우거든요. 뭐 다른 원소도 많이 배웁니다. 골이나 합금이나 형상기억 합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류들을 배워오죠. 근데 철을 제일 먼저 배우는데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철이 탄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FE 상태도가 뭐냐면
철의 온도, 그 다음에 탄소, 이런 거에 따라서 조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뭐 그래프 배우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가면. 어쨌든 그때는 기계가 재미있었어요. 뭐 자격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한 1년, 2년 만에 산업기사, 기능사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7개 정도를 땄던 것 같아요. 뭐 많잖아요, 기계 관련해서. 기계 조립도 있을 거고, 저 있습니다. 있고, 기계 설계도 있을 거고, 이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 응용 가공 이로 바꿨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그렇게 재미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조교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국가 기능 자격증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여담으로 들어주세요. 기능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윗등급 아랫등급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실무 개념이고, 이거는 이론 개념인데 기사가 있죠. 그 다음에 기술사가 있을 것이고, 기능 계열은 기능장이 있죠. 자,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신분이었고 경력이 안 돼서 요 정도 자격증밖에 못 땄어요. 요건 경력이, 직장 경력이 6년인가? 요 정도 필요했을 겁니다. 기술사는 7년인가? 기사 따고 6년인가 7년인가 이런 식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면접도 보고 있죠. 엔지니어로서 저희 실력은 기능장들을 가르쳤었고요. 당시 저희 학교에서 기능장 시험을 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었고, 기술 시험 감독관 보조도 들어갔었어요. 돈을 받고. 기능장분들도 좀 이게 진짜 기능장인가 그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철이 있잖아요. 철이 있고 줄이 있고 뭐 머시닝 센터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철은 이게 0.1mm가 굉장히 큽니다. 철에서는 0.01mm도 0.01mm도 굉장히 큰 단위예요, 철에서는. 근데 이 기능장 분들이, 직장인 아저씨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수당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얘 진짜 기능장인가 그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막상 가르치면서. 당시에 기술사 서적을 봤고요. 저는 어쨌든 엔지니어로서는 최고의 정점을 찍었죠. 찍고 나서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갈림길에 섰던 것 같아요. 여기는 울산이고, 울산은 대기업이 많습니다. 어렵다 하지만 조건이 맞으면 들어갈 수 있죠. 그래가지고 대기업을 지원을 해봤어요. 당시에 저는 학점이 만점이었습니다. 아, 만점은 아니었고 4.45였나? 이랬습니다. 전부 이게 만점이 4.5점이죠, 학점이. 그 다음에 봉사 점수도 있고 뭐 출결 이런 거, 초중고 출결 올 개근이었습니다. 개근이었고 스펙으로만 하면은 어디에도 밀리지 않았죠. 그리고 전문대 치고 토익 점수도 좀 있었고, 그래서 원서를 넣어봤어요. SK 하이닉스 반도체 여기 합격해 봤고요. 그 다음에 현대, 중공업 합격해 봤고, 대기업들을 이렇게 두 군데 합격을 해 봤습니다. 두세 군데 합격을 해 봤고, 뭐 밑으로 내려가면 서류만 합격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얘기를 마저 하자면 그 당시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중소기업을 선택했죠. 왜냐하면 연봉이 별 차이가 안 났었어요. 대기업을 갔을 때는 초봉이 정도? 많으면 5천, 그것도 생산직. 뭐 사무직 이런 데 가면은 4,500 정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랑 물가가 다르죠. 왜냐하면 15년 전이니까요. 그리고 중소기업이랑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뭐 완벽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때 생각을 했죠. 대기업에 들어가서는 계속 하나의 그 기여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하나의 부품 역할만 계속한다, 그쵸? 부품 역할만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굉장히 키우는 거죠. 키워서 작업 효율을 올리고, 그렇게 하나의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죠. 저는 울산이고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자주 지나다녀요. 학생 때도 버스 타고 맨날 지나다니던 곳이 현대자동차였고, 거기 보면 아저씨들 한 8월, 9월, 10월 이쯤 되면 맨날 파업하거든요. 파업하고 파업 수당 받고,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에 대기업이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안 뽑는 거일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하나의 부속품밖에 되는 거지 않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막말로 이게 10년, 20년 뒤는 거저하고 지금 1년, 2년 뒤도 확확 바뀌는 시대인데, 내가 이 한 회사에서 아무 일 없이, 그거 없이 10년, 20년, 길게는 30년, 40년 다닐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때 가서 너 나가 하면은 나는 낙동강 ODR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저 버려지는 것 뿐이잖아요.
나이가 40, 50대에서 나와서 20대, 30대들이랑 경쟁할 것도 아니고 이 중소기업을 가자. 중소기업 가가지고 기술을 많이 배우자. 많이 배워서 나도 독립을 해서 하나의 엔지니어로서 사장으로서 독립을 하자. 그 생각으로 중소기업을 갔어요. 갔고 뭐 중간에 학원도 다니긴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건설 공무 이런 것도 하기도 했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이론이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중소기업.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젊은 남성분들도 꽤 계신 줄 압니다. 20대, 30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중소기업 가십시오. 웬만하면 돈 차이 1,000만 원 정도 난다 해도 이게 불과 5년 만에 돼도 역전이 될 수 있어요. 막말로 여기서 기술 배워서 독립하면요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를 그만뒀죠. 어쨌든 기계를 하다가 지금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계가 재밌었어요. 기계가 재밌어서 끊임없이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파고들다가 지금은 청소가 재밌다기보다 청소 재밌는 사람이 세상에 뭐 얼마나 되겠어요. 청소가 재밌진 않거든요. 근데 어떤 게 재밌냐면 청소로서 돈이 들어오고 돈을 버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청소업자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사업자이지도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쪽에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 차이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청소업자는 청소 기술에 대한 생각하고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본인 틀에 갇혀 있어서 청소가 삶을 다죠. 근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청소가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고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죠. 어쨌든 그렇게 흘러왔던 것 같고 지금은 계단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기계를 공부할 때만큼 재미가 있어요. 청소가 재밌진 않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게 재밌냐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청소업을 제가 처음에 뛰어들 때 나는 무조건 돈 벌 거야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왜냐하면 생각이란 걸 많이 했거든요.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청소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온라인 쇼핑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했느냐, 뭐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 유튜브도 했습니다. 유튜브도 지금은 이게 지금 구독자가 한 4,0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이전에 음식 채널을 좀 운영을 했었어요. 이걸로 구독자 한 10,000명 정도 모아봤고요. 지금이야 10,000명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몇천 명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나름 큰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10,000명 정도 모아봤고 이게 해외에서 조금 해외 유튜버들이 맛있다고 뭐 어디 공유 페이스북 이런 데 공유를 많이 해줘가지고 외국인 구독자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마저 이야기하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되죠. 뭘 해도 다 실패를 했어요. 어중간하고 밥맛 떨어지게 영상 만들고 지금 기준에서는 영 별로였어요. 전부 다 했던 일들이. 그 뭐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때 이걸 하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유튜브도 그렇고 온라인 쇼핑몰도 그렇고 이때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 10번,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실패할 수 없다. 근데 유튜브도 그렇고 온라인 쇼핑몰도 그렇고 뭐 중간에 대리운전도 있었고 했지만 뭐 하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딱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100번, 1000번, 10,000번 생각해 보십시오. 붕어빵 하나를 팔아도요. 본인 시뮬레이션 했던 것과 다른 변수가 작용이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당시에 카메라를 캐논 거 좀 좋은 거 해가지고 15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이 정도 사고 마이크 사고 했으면 저는 영상 화질이 극단적으로 완전히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ASMR 영상 보면 화질 뛰어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공부를 하고 해도 150만 원으로 제 기술로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 대한 갭이 좀 생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말아먹었다 해야 되나? 실패했다 해야 되나?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청소업에 들어오게 되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죠.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하면서 들어온 게 이거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매트리스 청소였어요. 그래서 매트리스 청소를 하면서 생각한 거는 집집마다 매트리스는 다 있고 점점 좋아지고 지금 진드기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실패할 수가 없다 해서 차려놨죠. 차려놨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 달 만에 계단 청소도 전환했어요. 매출을
한 건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했느냐? 숨은 고수 있죠. 이걸로 입찰을 넣으면서 시작했거든요. 입찰만 4만 원치 넣었어요. 한 20건, 30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 수수료만 4만 원 날렸고요. 청소해가지고 8만 원 벌었어요. 그래서 기름값 떼고 요 수수료 떼고 하면은 3만 원 남았나? 몇백만 원 넣어가지고 3만 원 남으니까 현타가 오죠. 그래서 바로 계단 청소 급한 마음에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뭐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 이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구나. 변수가 정말 많구나. 일단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랬죠. 생각을 많이 하고요. 실행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하고 실행을 하니까 어떤 것도 실패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중요하거든요. 고객이 만족을 해야 돼요. 고객이 원하는 게 중요하고 저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의 생각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의 방향성도 많이 바뀌고 좀 나름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청소와 다른 사업을 겸하고 있는데, 제목이 대기업에 합격하고 청소하는 이유죠. 여러분들께 지금 명절이죠.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지금 25년도 10월 3일부터 9일까지죠. 뭐 월차 연차 쓰시는 분들은 12일까지 쓸 겁니다. 쓰고 지금 날짜가 10월 8일이거든요. 심심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삶이 정체되면은 따분하고 지겹지 않나. 왜 그 쉰다고 누워가지고 집에서 유튜브를 계속 봐보십시오. 하루 종일 TV를 봐보십시오. 무기력해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저는 대기업도 그런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보는 사람들만 보고 뭔가 반복되는 일만 하고 지겹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뭐 나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고, 지금 명절인데 한 며칠 동안 TV 보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그냥 하는 거 없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심심하더라고요. 재미없고 지겹고 좀 우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돌이켜 보잖아요.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항상 뭔가 했을 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초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게 좀 웃기죠. 시력 차이가 나가지고 이때 시작한 게 독서거든요. 이때부터 뭔가 했던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엔 기계가 재밌었고, 그 다음에 대학생 때는 또 볼링을 치러 갑니다. 볼링을 치러 가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개중에 조금 한다는 애들은 지 공을 들고 다녀요. 자기 공이 있다고 공을 딱 들고 아대 있죠. 손목 아대 끼고 그래서 치는 애들이 있었죠. 뭐 160 이렇게 나오는 애들, 150, 160 나오는 애들. 그거를 아무 장비 없이 매장에 있는 공과 장비로만 이기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 뭔가 도전하는 게 항상 재밌더라고요. 뭔가 하고 시도를 하고 좀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 도전을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있어 봐요. 뭔가 모르게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막 잠도 자기 싫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그렇게 되는 경험 없는가요? 저는 이번 명절 겪으면서 그런 걸 또 겪어봤고, 역시 사람은 뭔가를 해야 재밌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느끼고 또 어떤 문제가 안 풀릴 때 있죠.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답답하고 재미가 없고 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거 뭐냐 하면 본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독서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넘어갈 때 저희 집 가세가 기울었어요. 굉장히 가난한, 어떻게 보면 좀 뭐 주택 이런데, 빨간 주택 있죠. 빨간 벽돌 주택 이런 데 살면서 집이 초등학생 땐 그래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생 넘어가면서 아버지 그 일이 잘 안 되면서 가세가 기울였거든요. 그 탈출구가 전 독서와 게임이었어요.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바람의 나라도 있을 거고 테일즈위버 이런 거 재밌게 했었거든요. 애들이랑 하면은 현실에 대한 생각이 잊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독서를 했을 때 뭐 아까 그 묵향이나 뭐 만화책 얘기했지만 이런 거 말고요.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내 생각 밖의 이상의 생각들이 들어오고 세상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시야도 많이 넓어지고, 뭔가 독서를 통해서 얻으려고 독서를 하진 않고 재밌어서 순수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제 성격 자체가, 저는 제가 왜 대기업을 피했냐면
제 성격이 그래요. 반복되고 똑같은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라는 곳보다 중소기업을 선택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 이게 독서를 하게 됐을 때 삶이 많이 바뀌는 걸 경험을 했어요. 이게 지금도 재미있어가지고 읽고 있거든요. 저는 절대로 막 재미없는데 억지로 읽고 이런 걸 못 하겠더라고요. 일례로 누군가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추천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걸 추천해준 배경을 들면 저는 MBTI가 INTP입니다. 이 성향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16가지 유형 중에 가장 약간 괴짜라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의사소통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어렸을 때였고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천해 줬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40페이지도 못 읽겠더라고요. 한 50페이지, 60페이지? 억지로 한 권을 겨우 읽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책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 이후에 뭐 말의 품격, 이시성 작가 유명하죠. 뭐 등등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좀 읽고 소통에 대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은 배웠다고 생각해요. 이 MBTI 특징이 굉장히 솔직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책들은 억지로 읽었지만 지금 읽는 책들은 주로 사업에 관련된 책들이 많아요. 이런 거를 읽으면 제가 재밌는 이유가 매출이 바로바로 오른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또 해볼게요. 이 제 유튜브 봐오신 분들은 뭐 이 얘기 몇 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매트리스 청소하다가 계단 청소로 넘어왔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이 있고 제가 홍보를 해서 고객이 100명이 연락이 온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연락 온다고 다 제 고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20에서 30% 정도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너무 아깝죠. 왜냐하면 나한텐 지금 5만원, 10만원이 중요한 순간인데, 소중한데. 그래가지고 이 퍼센트를 올리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아,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아, 이때 이 말 할걸. 아, 이때 어떻게 할걸. 이때 어떻게 할걸. 왜냐하면 고객이 소통이 끝나잖아요. 전화가 끝나거나 대화가 끝나면은 그 이후에는 거래가 성사될 확률이 0%입니다. 0%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번에 쇼구를 봐야 돼요.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퍼센트를 올리는 방법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정말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고민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말하는 방법을 좀 바꿔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생각을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스스로 연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협상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협상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게 내 사례랑 비슷한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60%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은 한 7, 80%는 웬만하면 계약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이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뭘로 이어지느냐? 돈으로 이어지니까요.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며칠 쭉 쉬면서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니까 유튜브도 뭐 그렇게 가르친다면서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뭔가 퍼나르고 뉴스 이런 거 자극적인 거 남녀 싸우고 이런 주제를 하면은 많이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계속 보면은 우울해지고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실제 추석 때 계속 그렇게 해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방법도 없고 뭔가 똑같은 얘기만 계속 그 반복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채널에서 봤던 뉴스가 B라는 채널에도 비슷하게 나오고 C라는 채널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반면에 독서 같은 경우는 다 달라요. 책마다 다 다르고 주제마다 다 다르고 굉장히 광범위한 세상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주저리 얘기가 길었고 저희 독서의 기원은 이겁니다. 이거 시력 차이가 나가지고 독서를 시작하게 됐고 재밌습니다. 현재도 저는 청소업자라기보다 사업가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재밌죠? 공부를 하고 적용을 해서 돈이 나오고 수익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된 방법을 써서 내려가기도 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제 채널 보는 20대 30대 남자분들도 많을 텐데 아무쪼록 지금, 그리고 또 시기가 안 좋은 게 대기업들 있죠. 대기업들 지금 노랑봉투법 시행하면서 전부 해외로 나가고 로봇 도입하고 뭐 그러고 있죠. 그래서 선택 잘 하시길 기원하겠고, 이상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